크래프톤이 공모가를 10% 낮추고 비교 기업에서 디즈니와 워너뮤직을 뺐습니다. 이젠 개념 공모주가 된 걸까요? 마통 몰빵해도 되는 걸까요? 이래저래 말이 많았던 카카오뱅크도 공모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장외 가격의 절반 이하로 공모가 밴드를 내놨지만 하나금융그룹보다도 시가총액이 크다니 어쩐지 찝찝한데요. 빅딜 옆에 빅딜 옆에 빅딜. 카카오페이도 이 공모주 난리통에 뛰어들었습니다. 크래프톤마저 다시 보니 선녀 같다고 느끼게 만든 공모가 밴드를 내놨다네요.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를 누비는 좀비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크래프톤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죠. 욕먹었던 부분도 다 수정하고 공모가도 10% 할인해서 내놨네요. 고민했다는 티를 내긴 했습니다. 비교기업군에서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을 삭제하고 NC소프트, 넷마블,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등 국내 게임 회사 4곳으로 넣었어요. 드디어 외주줬던 양심을 되찾아온 걸까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국내 게임사 4곳의 PER이 생각보다 높아요. 평균을 내보니까 적용 PER이 43.8배였습니다. 엄청난 비판을 받았던 첫 증권신고서의 적용 PER이 45.2배였죠. 굳이 디즈니를 언급해서 욕먹을 이유가 없었네요. 공모가 할인에 더 큰 영향을 준 건 적용 순이익입니다. 첫 증권신고서에서는 1분기 순이익을 단순히 4배로 연환산했죠. 이번엔 이 값과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평균했습니다. 이를 통해 7,760억 원이던 적용 순이익을 6,661억 원으로 낮췄죠. 10% 정도 낮아졌죠. 그래도 역대급 실적을 냈던 지난해보다 올해 순이익이 10% 더 늘어날 거라는 근자감은 여전하네요. 이 근자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정신고서에는 뜬금없이 기업가치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 EV/EBITDA를 통한 시가총액 산정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M&A에서 쓰는 개념인데요. 결론만 빠르게 짚어보죠. 이 공식을 통해 계산한 크래프톤의 평가 시가총액은 35조 원, 주당 가치는 약 69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현실을 굴복하긴 했지만 우린 그래도 35조 원짜리 기업이야 라고 읽히지 않으시나요? 정정신고서에 바뀐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모 주식 수가 1600만여 주에서 865만여 주로 줄었어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구주 매출은 한 개도 안 줄었고 신주 발행 규모만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기존 국내 역대 최대 규모 공모는 2010년 삼성생명의 4조 8,881억 원이었습니다. 크래프톤의 최초 제시 공모 규모는 최대 5조 6,035억 원이었죠. 신주를 줄임으로써 크래프톤은 공모가 최상단 기준으로도 공모 규모가 4조 3,098억 원밖에 안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 공모라는 감투가 조금은 버거웠나 봅니다. 카카오뱅크도 만만찮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크래프톤의 공모가 고평가 논란의 덕을 보며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지만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10% 낮춘 뒤에는 카뱅은 왜 안 낮죠? 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카카오뱅크 그래도 조심은 했어요. 공모가 산정 방식으로 전통 금융사 가치 산정 기법인 주가 순자산 비율을 택했죠. 공모 희망가 밴드 기준 PBR 3.1배에서 3.7배, 33,000원에서 39,000원인데요. 장외가가 9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눈높이는 낮춘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비교 기업으로 언급한 회사들 로켓컴퍼니, 페그세그로, 노르드넷 한 번이라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이고 이거 듣보잡 회사들을 데려다가 우린 여기랑 비슷해요. 라고 하니 이것도 고물가 높이려고 꼼수 쓴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올 법도 하죠. 카카오뱅크가 잘 나간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기존 은행 기반 금융그룹보다 몸값이 높다는 건 과한 게 아니겠냐는 말도 있습니다.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18조 5천억 원인데요. KB금융이 23조 원, 신한금융이 21조 원이에요. 근데 이것보단 낮지만 하나금융 14조 원보다 크며 우리금융 8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신용카드업까지 진출하면서 라이언 캐릭터를 전면으로 내세웠는데요. 2016년 상무, 2017년엔 전무로 승진한 나 전무님이 카카오뱅크 공모 흥행이라는 대업을 이뤄내며 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만으로도 어쩌지? 어디 청약하지? 고민이 되는데 카카오페이까지 겹쳤습니다. 보통 같은 그룹 계열사는 적어도 3개월, 보통 반년 정도 간격을 두죠. 계열사는 보통 투자 포인트나 청사진이 비슷할 수밖에 없으니 잠식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카카오는 그런 거 없다. 그룹 차원의 조정이나 안배 없이 각 계열사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네요. 사실 이전부터 금융권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겹친다면 카카오페이지 라는 말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최근 금융권의 큰 트렌드가 은행의 후퇴, 그리고 비은행의 약진 이거거든요. 은행은 날아봐야 은행이고 증권이나 보험, 결제를 통합한 비은행 플랫폼인 카카오페이가 훨씬 더 유망하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와 공모가가 공개되자 이런 말이 쑥 들어갔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자신의 기업 가치를 16조 원으로 계산했고 할인율을 적용해 밴드 상단 기준 시가총액 12조 원으로 공모가를 제시했어요. 코스피 시가총액 10조 원에서 12조 원 사이의 기업들을 보시죠. S-오일, 하이브, 넷마블, SK-IET, 삼성전기. 와, 역전의 용사들이 쟁쟁하죠. 지난해 매출액 2,800억 원, 당기순 손실 250억 원의 카카오페이가 아무리 비대면 한다지만 12조 원이 과연 합당한 걸까 하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가 산정식도 독특한데요. 성장률 조정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용어는 거창한데요.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적자 기업이 공모가 뻥튀기 할 때 쓰는 툴. 카카오페이에 앞서 이 개념을 쓴 전국구 공모주가 한 곳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바로 그 종목인데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비교 기업은 다국적 제약 기업인 론자였는데요. 론자의 기업 가치 대비 매출액 계수가 2.7배였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린 론자보다 성장률이 10배니까 계수도 10배 할 거야 하면서 26.2배를 적용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계산식이었죠. 카카오페이는 이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습니다. 비교기업 평균 계수에 자신의 매출액 성장률을 곱하는 방식을 썼죠. 비교기업 세 곳의 평균 계수가 44.7배였는데요. 여기에 카카오페이의 매출액 성장률 83.4%를 곱해 37.3배라는 최종 매수를 구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증권신고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사실 평균 개수라는 것도 좀 애매합니다. 비교 기업 3곳 중 페이팔은 81.6배, 스퀘어는 6.1배였거든요. 그래도 최대 48.5%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거의 적자 중소 시작 바이오 기업 수준의 할인율이거든요. 그래도 기본 가치를 부풀린 상태에서 할인율로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평가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에 이어 카카오페이 공모가까지 보고 나니 그나마 PER 40배 정도로 가격을 맞춘 크리프톤이 나아 보일 지경이다. 한 공모주 펀드 매니저의 말입니다. 다시 보니 선녀 같았나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스튜디오 화질이었습니다.